이 단원에서는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각 대륙의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를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만천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가정하여 당시의 세계 상황을 짐작할 때 각 대륙의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의 무기와 병원균, 쇠 등의 단계적 발전 순서와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각 대륙의 역사 전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출발선은 기원전 1만 1천년경입니다. 이 연대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촌락 생활이 시작된 시기, 남북 아메리카의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초기 등과 대략 일치합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아직 멸종되지 않은 세 종의 대형 유인원인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입니다. 이 유인원의 분포가 모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풍부한 화석 증거와 더불어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불리는 보노보는 침팬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가 더 작고 다리가 더 길어 직립보행에 유리하며 머리에 있는 가르마가 선명합니다. 몸 길이는 대략 100에서 120cm, 몸무게는 40에서 60kg으로 침팬지보다 조금 작습니다. 수명은 인간에 의해 사육될 경우 40년 정도이며 야생에서는 훨씬 짧습니다.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약 7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프리카 유인원의 한 부류가 몇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현대의 고릴라로 진화했고, 두 번째는 현대의 침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화석들을 보면 인류로 이어지는 진화 계통은 약 400만 년 전에 실질적인 직립 자세를 갖게 되었고, 약 250만 년 전부터는 신체 크기와 거기에 알맞게 두뇌 크기가 각각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행 인류를 일반적으로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부르는데 각각 그 순서대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의 조상은 화석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되어 통상 자바 원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50만 년 전 아프리카와 유럽 인류의 두개골들은 현대인의 두개골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은 아직 우리와 달랐고 우선 두뇌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며 더구나 행동이나 그들이 만든 유물을 살펴볼 때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와 서유라시아의 인류는 세부적인 골격에서 서로 달라졌고 동아시아의 인류와도 달라졌습니다. 1만 3천 년 4만 년 전에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인류는 유난히 많은 유골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며 때로는 별개의 종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0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 인류는 동시대의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현대인에 더 가까운 골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현대인에 가까운 약 10만 년 전 인간의 두개골은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전자를 뒷받침하고 대약진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분자생물학의 각종 연구 결과도 처음에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증거로 해석되었지만 그러한 분자생물학적 발견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 자연 인류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인류의 두개골에 지금도 현대 중국인 및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서 각각 발견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발견은 현생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화되었으며 단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생 인류가 국지적으로 기원한 후에 다른 곳으로 퍼져 다른 유형의 인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뚜렷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약진 시기는 우리의 조상이 유라시아에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의 지리적 범위가 처음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때의 확대 범위는 당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였습니다. 수많은 유적지의 방사성 탄소 연대로 미루어 봐서 지금으로부터 3만에서 4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온 이후 인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대륙 전체에 두루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은 뉴기니의 열대우림과 고산지대,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내륙 지방과 비가 많은 동남부 등 다양한 지역에 모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류의 범위가 확장된 곳은 유라시아의 극한 지방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빙하기에 살면서 이미 추위에 적응했지만 독일 북부 및 키예프 이북으로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 인간이 살았음을 증명되는 최고 유적은 기원전 1만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유적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국경 이남의 미국 및 멕시코 지역에서 기원전 1만 1000년 직전 몇 세기 동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유적들은 통칭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클로비스 수련민의 유적 중에서 그들이 살기 시작한 후 처음 몇 세기 동안의 유적이 많은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마오리족의 조상들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고고학 유적이 많은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각 대륙의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른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얼마나 그 세계에 잘 적응하고 문명의 발전을 빨리 이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